바보들. 그러면 먼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이건 지금 다 아시죠? 이거는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 예? 최대값. 다음에 이 최대값을 우리가 뭐로 넣으면 그냥 1이라고 볼게요. 1. 가장 큰 값이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두 번째 그림이 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다 합시다. 이거를 그 다음에 우리가 시료값이라고. 시료값. 그래서 시료값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날 거냐? 자, 여기다가 V자에다가 참자 붙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무슨 값이야? 최대값이에요. 근데 원래 시료값이라는 자니까 밸류예요, 밸류. 그런데 우리가 전기에서는 그냥 V라고 표시할게요. V. 이해하셨죠? 그냥 V. 그 다음에 또 하나 값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림을 이렇게 작게 그렸지만 평균값이라는 거죠. 평균값. 그래서 여기를 V자 써놓고 AV라고 써요. 에버리지. 이해하셨죠? 평균이 에버리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잘 보시면 시료값하고 평균값이라는 자체는 1보다 작잖아요.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면 0.707이 나오고 요놈이 0.637이 나온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숫자적으로 많이 헤매는 거예요. 자, 보세요. 0.707이라는 자체가 수학적으로 따져보니까 루트 2분의 1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1 나누기 뭐를 하면 된다? 루트 2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0.707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0.637이 파이분의 2예요. 파이분의 2라고. 해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파이는 얼마를 계산하는 거예요? 3.14라는 뜻이요. 이해하셨어요? 네. 얼마라고요? 3.14라고 얘기는 3.14. 그러면 0.707이 얼마다? 루트 2분의 1이고 0.637이 파이분의 2하고요. 계산기로 쳐보니까 그러면 이거잖아요. 자, 여기서 만들어진 식이 볼게요. 자, 시료값은 최대값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된다? 0.707을 곱하면 되겠죠? 맞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평균값은 어떻게 가요? 평균값은 최대값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요? 0.637을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220V라는 자체는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이게 220V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나올 때 그러겠죠. 우리가 말하는 220V는 무슨 값이다? 시료값을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료값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이걸 좀 이쁘장하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시료값의 기호가 뭐예요? V죠. V. 이해하셨죠? 네. 최대값이 뭐예요? VM이죠. 그 다음에 0.707이 뭐예요?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바꿔보는 거예요. 어떻게? V는 VM에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이 식을 좀 더 이쁘게 설명하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루트 2분의 VM이 되겠죠? 안 그래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을 좀 이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요놈은 어떻게 가요? 요놈은 VAV는 어떻게 가요? 8분의 2. 그러니까 VM 곱하기 얼마? 8분의 2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는 뭐다? 8분의 2VM이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공식이란 자체가 아니지만 어차피 이건 나눠가지고 요놈을 나누면 0.707의 VM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 식을 갖고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실효값은 어떻게 된다? 응? 루트 2분의 뭐다? VM이다. 이렇게 됐죠? 맞죠? 그러면 실효값은 루트 2분의 VM이다? 여기서 한 가지 식이 나오겠죠. 최대값은 어떻게 간다? 루트 2 곱하기 뭐다? V다. 이게 무슨 값? 무슨 값?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실효값이 220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루트 2를 곱하는 거잖아요.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놈은 뭐가 돼요? 220에 루트 2가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저게 무슨 값이다? 실효값. 최대값이라니까. 최대값. 최대값이라고. 실효값에다가 뭐를 곱하면? V. 루트 2를 곱하면 2배가 아니라니까. 뭐 2배요. 여기가 루트 2가 곱해졌잖아. 그러면 220의 루트 그러면 이게 무슨 값이고? 실효값이다 그 말이야. 이게 실효값이라고. 그러니까 실효값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루트 2를 곱하면 무슨 값이 된다? 최대값이 되는 거잖아. 어? 그러면 자 평균값은 어떻게 돼 있어? 8분의 뭐야? 2VM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식을 이렇게 만들겠지. VM은 뭐? 2분의 파이에 뭐가 돼? VAV가 되겠지. 이해하셨어? 아니 실효값은 최대값을 만들면 여기다가 루트 2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평균값에서 실효값을 갖다 평균값에서 최대값을 곱하기 위해서는 나올 때는 뭐를 한다? 2분의 파이로 곱해줘야 한다 그 말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수치로 봐봐. 220에 루트 2야. 그럼 이게 최대지? 그러면 실효는 얼마야? 220이 되겠지? 그 다음에 요놈은 어떻게 돼? 220 곱하기 루트 2가 아니라 뭐예요? 루트 2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0.637을 곱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이게 무슨 값이니까? 최대값이라니까. 최대값. 그러면 가장 큰 값이 무슨 값이야? 최대값이고 두 번째로 큰 값이 무슨 값이야? 실효값. 그러니까 순서가 최대값. 그 다음에 무슨 값? 실효값. 그 다음에 평균값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가 220이라고 보면 요놈은 220보다 클 거 아니야? 이해했어? 요놈은 220보다 어찌해야 돼? 작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여기가 191인가 나올 거야. 해보면. 이해했지?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이라는 자체를 잘 봐줘야 한다고.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자. 어떤 수식이 이렇게 됐겠어.
이렇게 생겼어. 예? 그래 놓고 시료값을 얼마냐? 시료값은 여러분들이 내가 수학적으로 표시할 때 이 141.4 이 앞에 부분이 나온 거 있죠. 그러면 이 앞에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이 앞쪽은 무슨 값이야? 무슨 값이다? 최대값이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내가 표시할 때 봐봐. 이 141.4라는 자체가 원래 100루트 2야. 100루트 2를 그냥 100하고 루트 2로 곱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 141.4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앞쪽은 무슨 어떻게 되든 간에 무슨 값이다? 최대값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로 곱해야 돼? 그렇지. 그러면 시료값은 141.4 곱하기 0.707로 하면 되겠지. 그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평균값은 얼마? 평균값은 141.4에다가 0.637이 되겠지 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100V 나올 것이고 여름이 이것보다는 더 작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큰 값은 뭐다? 최대값, 그 다음에 무슨 값? 시료값, 평균값이다. 자, A씨야. 근데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갔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값이 되는 거야? 루트 2가 없어지면 무슨 값이야? 시료값이다 그 말이야. 뭐라고? 루트 2. 그러면 시료값이 얼마야? 시료값이 얼마냐고? 100이잖아. 100. 그냥 바로 나오잖아. 어? 그러니까 내가 수학적으로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도 가능하고 이렇게 표시도 가능하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떻게 돼? 헤매는 거야. 요렇게 표시도 나오고 요렇게 표시도 나오는데 무조건 앞에 값은 무슨 값이다? 시료값. 최대값이다. 예? 무슨 값? 최대값이다. 앞에 값은. 그게 어디가 있어? 그게 지금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시료값과 최대값의 관계 해놨지? 평균값과 무슨 관계? 최대값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평균값과 무슨 값의 관계? 시료값의 관계. 자, 그러면 자 평균값과 시료값의 관계인데 이제 이거를 보면 돼. 그 뒤를 넘겨봐. 그 넘겨 못 나왔어. 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표시 중에서 바로 어디 갔대? 페이지 어디냐면 14페이지에 봐봐. 14페이지에 파형률하고 파고요. 4번 거기로 봐. 여기서 설명을 줄게. 자, 이게 4번이 너희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야. 정리도 해줄게. 먼저 한번 팔을 한번 그려볼게. 첫 번째,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졌다고 하죠. 그러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졌으면 이 그림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직사각형파 또는 구형파란 말을 써. 이해했냐? 네.
이게 직사각형파. 자, 두 번째.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 이거는 무슨 파? 정연파란 말을 써. 또는 사인파. 그런데 세 번째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 이렇게 그렸어. 응? 그러면 이거는 무슨 파? 무슨 모양이야? 삼각. 쉽게 생각하라고. 너무나 머리 굴리지 말고. 삼각형이잖아. 삼각형이니까 삼각파란 말을 쓰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파, 구형파 그러는데, 자, 여기가 최대값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실효값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평균값이라는 것이 있어. 그 다음에 파고율이 있고, 그 다음에 파형률이 있어. 이걸 전체적으로 해줄게. 그러면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인데 구형파는 다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이 다 같아. 다 같다고. 이해했어? 다 같다고 이렇게. 다 같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다 같은데, 자, 이렇게 슬러시가 됐어. 이렇게. 그러면 최대값 나누기 무슨 값이야? 최대값 나누기 무슨 값이야? 실효값.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써져. 파고율은 뭐다? 최대값분의 실효값분의 무슨 값이다? 최대값이야. 이해했어? 의미가? 그 다음에 이렇게 슬롯이 되는 거. 요렇게 슬롯이 되는 것은 파형률이야. 응? 그래서 평균값분의 무슨 값이다? 실효값이야. 이해했어? 이게 많이 물어본다. 그러면 먼저 너희들이 생각할 때 파고율이란 말이 뭐고 파형률이 뭐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파고율이란 말은 파의, 날카로 이 말이고, 파형률은 파의 기울기를 말해. 기울기. 예? 그러면 너희들 봐봐. 여기에 보면 이 파고율, 파가 날카롭지가 않지? 않잖아. 그러니까 실효값, 평균값, 최대값이 다 같단 말이야. 그러면 파고율이 얼마 나와? 1. 여기는 1 나왔어. 여기는 1. 응? 여기도 얼마야? 1.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파고율과 파형률이 같은 파는 뭐냐? 같은 파. 무슨 파? 구형파. 쪽파가 아니야, 이? 네. 무슨 파? 구형파. 이해했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질 것이, 두 번째가 여기야. 정연파를 딱 보면, 정연파는 아까 너희들이 최대값이 뭐라 했어? VM이고, 네. 실효값이 얼마라 했어? 0.707이라 하겠고, 평균값이 얼마야? 0.637의 VM이지.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서 파고율을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돼? VM분의 예? 이 0.707의 VM
이거잖아. 예? 뭔 소리? 새끼야. 0.707의 VM이면 아까 0.707이 뭐라고 했어? 루트 2분의 1이라고 했잖아. 예. 그러면 이게 루트 2가 나온다고. 루트 2. 응? 그 다음에 파형률은 어떻게 돼 있어? 0.637의 VM분의 0.707이잖아. 이해했어? 이걸 계산기로 나눠보니까 1.11이 나와. 해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정연파는 삼각파보다는 날카롭지가 않지. 그림 봐봐. 삼각파가 제일 날카롭잖아. 구형파는 날카로워. 그러면 이 날카로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뭐다? 파고이란 말을 쓰는 거고, 이게 기울기지. 이게 기울기야. 기울기가 있잖아. 있으니까 이 기울기가 얼마다? 1.11이 나왔다 그 말이야. 이해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 보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말이야. 시로값이 220V야. 예? 그러면 평균값은 얼마냐? 봐. 시로값이 얼마야? 220이잖아. 평균값은 모르지? 모르지? 그게 얼마야? 1.11이잖아. 이해했냐? 그러면 시로값이 220이면 이 평균값은 220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했지? 그러면 평균값은 이렇게 나누면 된다. 220 나누기 얼마? 1.11을 하면 무슨 값이 나온다? 평균값이 나온다 그 말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이게 얼마 나와? 198? 198 나왔지? 이게 무슨 값이야? 평균값이야. 그런데 이렇게 줘졌어. 평균값이 얼마? 198V가 나왔어. 시료값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예. 그러면 이때는 220에다가 곱하기 얼마 된다? 아니. 198 곱하기 얼마 된다? 1.11 해라 그 말이지. 그러면 무슨 값이 나와? 이 값보다 크게 나올 거 아니야? 시료값이.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값은 무슨 값? 시료값. 최대값.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료값. 그 다음에 무슨 값? 평균값이다. 이해했어? 이거를 지금 수학적으로 표시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이 삼각파라는 자체는 최대값이 VM이야. 응? 최대값이 VM이라고. 시료값이 얼마냐면 루트 3분의 VM이야. 그 다음에 평균값이 얼마냐? 2분의 VM이야. 해보니까. 그러면 이 삼각파의 파고율은 얼마 나와? 파고율이 얼마 나오냐고. 시료값이 얼마야? 시료값이 얼마냐고. 루트 3분의 뭐야? VM이지. 여기가 VM이지.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3분의 뭐야? VM이잖아. 그럼 얼마 나와? 올라가니까 얼마 나오냐고. 루트 3이 나와. 이해했어? 루트 3. 그 다음에 파형률은 얼마 나오겠어? 2분의 뭐야? VM이고 루트 3분의 VM이잖아. 그러면 뭐야? 루트 3분의 2지. 예? 계산해봐. 얼마 나온가? 1.1155가 나올 거야. 해봐. 이렇게 나오지? 1.154. 1.154. 154. 1.154야? 네.
1.11이 안 나고 1.154가 나와? 반올림하면 반올리려면 1.155 1.1, 15 이렇게 나오지.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야? 정연파는 파형률은 1이 몇 마리? 1이 몇 마리? 3마리. 여기는 1이 2마리, 5가 몇 마리? 2마리. 알겠어? 네. 외울 때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된다고. 그러면 누가 더 커? 어떤 것이 더 기울기가 크냐고. 삼각. 삼각파가 더 기울기가 심하잖아. 네. 그 다음에 삼각파가 뭐가 돼 또? 더 날카롭잖아. 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되냐? 구형파, 두 번째 정연파, 세 번째 삼각파 이렇게 있으면 파고율, 파형률 1, 2, 3 1, 2, 3 이해했어? 삼각파니까 3이야. 여기다가 다 루트 붙여. 이렇게. 그러면 루트 1은 1이지. 루트 2, 루트 3이잖아. 네. 여기다 1을 써. 1이 몇 마리? 세 3마리. 1이 몇 마리? 2마리. 맞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을 꼭 배우고는 있어야 된다. 그게 파고율하고 파형률의 관계야. 아주 많이 나온다 했어. 이해했어? 그러면 다시 앞쪽에 펴봐.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설명을 해놓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최대값이 주어진 경우 실효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얼마로 나눠야 되고, 최대값이 주어진 경우 실효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한다. 0.707이잖아. 0.707이 얼마라겠어? 루트 2분의 1을 곱하면 되잖아. 맞잖아. 네. 그 다음에 실효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0.637을 어찐다? 곱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 표시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나왔지.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뭐냐면 시험을 또 산업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계산기를 사야 돼. 공업용 계산기를 무조건 필수적으로 사야 돼. 그게 뭐냐 모델명이? FX 560 570 ES 플러스냐? ES. 570 ES 플러스야? 네. 네. 플러스를 사야만 복소수를 다 할 수가 있어. 너희들 그거는 계산기를 사야 돼. 알겠지? 예? 그럼 네가 거기가 공지를 날려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산기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니까. 오늘 배우는 거 지금 복소수라는 개념은 다 뭐로 해야 되냐? 계산기로 해야 돼. 왜? 너희가 이해가 안 되면. 먼저 복소수. 이 복소수란 정의는 너희들이 고등학교에 배울 때는 여러분들 보시면 보통 무리수 그림이 I라고 배워. 근데 우리가 전기에서는 I라는 것이 뭐가 있어? 이미 전류라는 것을 잡아놨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복소수는 우리가 시수하고 허수가 있는데 이제 표시 방법 봐봐. 복소수는 시수하고 뭐로 되어 있다? 허수로 되어 있어. 실수하고.
그래서 이 실수하고 허수가 됐는데 만약에 실수를 A라고 하고 허수를 B라고 하면 이 표시하는 방법은 반드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굳게 표시하든가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든가 이게 복수술 표시 방법이야. 이해했지? 그러면 실수하고 허수인데 실수를 뭐라겠어? A라겠어. 그러면 A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겠지. B 그런데 허수를 내가 표시할 때 여기다가 앞으로 J라고 써. 뭐라고? J. 그러면 이거를 지금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이렇게 나눴는데 그림을 그려줄게. 자, 봐봐. 너희들이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쪽 있지? 이쪽이 실수축이야. 실수축이라고. 그러면 실수라는 자체는 우리가 말대로 오른쪽에 가장 큰 값을 얼마로 잡는다? 1. 그러면 이쪽은 뭐? 마이너스 1로 잡아. 알겠어? 오른쪽으로 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무슨 축이냐면 허수축이야. 허수축. 그러면 허수축은 허수에는 뭐냐면 이렇게 잡아. JP. 그러면 하나는 뭐야? 플러스 쪽이 있고 한쪽이 뭐가 있어? 마이너스 쪽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J. 그러면 여기는 뭐? 마이너스 J. 이해했어? 네. 플러스 J, 마이너스 J. 그러면 두 번째 뭐라고 주어지냐면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허수를 제곱하면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얼마? 허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이라겠지. 허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겠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허수를 뭐로 하면? 제곱을 하면 뭐다? 마이너스 1이란 뜻이야. 뭐라고? 허수를 제곱했어. 허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면 J는 뭐야? 루트의 마이너스 1이야. 이해했어? 네. J가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허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겠어. 그러면 이게 뭐야? J의 제곱이란 뜻이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러면 J 제곱이 뭐란 뜻이야?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여기는 얼마 나왔어? 1 나왔잖아.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J의 제곱 곱하기 J의 제곱을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해했냐? 그러면 이게 얼마 나와? 1이 나와. 그러면 여기는 뭐야? J의 몇 승? 4승이라는 뜻이야. 맞지? 그런데 여기서 도표로 돌아갈 때 요렇게 돌아가. 요렇게. 그러면 여기가 제2지. 그러면 여기는 제2의 몇 승? 1승. 여기는 몇 승? 2승. 여기는 몇 승? 3승이란 뜻이야. 뭐라고? 이게 몇 승? 제2의 3승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제2 4승이잖아. 그러면 봐봐. 제2의 3승은 어떻게 가? 제2의 제곱의 제2잖아. 맞아? 네. 그러면 제2 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뭐가 돼? 마이너스 제2가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제2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실수축이 A 플러스 JB 플러스 마이너스 JB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를 그리면 자, 두 가지를 그릴게. 첫 번째
봐봐. 여가 뭐야? B야. B야. 요놈이 뭐야? A. A야.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예. 이게 뭐야? A야. 복소수 절대값이야. 절대값은 뭐다? 마이너스가 없어.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루트 A의 제곱에 플러스 뭐야? B의 제곱이 된다는 뜻이야. 어디서 이거 배웠어? 피타고라스 정의 이거 있지? A, B는 A의 제곱에 여기가 C라고 하면 C는 뭐다? A의 제곱에 플러스 뭐다? B의 제곱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부분이지. 그러면 마이너스는 어떻게 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가 뭐야? B지. 그러면 식에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쪽은 뭐고? 플러스고 밑으로 떨어지면 지금 빨간색은 무슨 색이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런데 우리 교재는 지금 뭐로 그려졌어? 플러스로만 그려졌잖아. 어?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보자. 세 번째, 네 번째. 자, 여기가 화살표를 쳤어 이렇게. 화살표를 친 목적은 뭘까? 복소수는 크기와 뭐를 나타내? 방향을 나타내. 뭐라고? 크기와 방향을 나타낸다고. 이 크기와 방향을 나타낸다고 해서 이것을 무슨 약이란다? 벡터량이라고 한다. 뭐라고? 벡터량이라고 한다고. 벡터량. 그러면 너희들이 나올 때 뭐가 나오고 있어? 스칼라량이라고 나오겠지. 자, 스칼라하고 벡터의 차이점은 스칼라는 크기만. 그 다음에 벡터는 뭐다? 크기와 뭐만? 방향을 나타내는 약이라고. 그러면 스칼라형이 아니잖아. 이해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무슨 좌표계? 거기에 보면 무슨 좌표계? 직각 좌표계다 그 말이야. 직각 좌표계. 자, 그러면 직각 좌표를 한번 볼게. 자, 삼각함 선다. 자,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세타야. 내가 A지, 네. B고, 요놈을 ZH라고 하자. 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또는 C라 할게. 예? 예. 자, 첫 번째 사인의 세타는 뭐? C분의 뭐? B야? B라고. 여기가 뭐야? 사인이야. 그러면 B는 뭐야? C. 사인의 세타잖아. 맞아? 두 번째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C분의 A야. 그러면 A는 뭐야? C 코사인의 세타야. 세 번째 탄젠트 세타 A분의 B지. 예. 탄젠트 세타.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니까 밑변분의 높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세타 값을 구해. 세타 값은 이렇게 구해. 세타는 탄젠트에다가 마이너스 2승이야. 고로 A분의 B야. 왜? 봐봐. 너희들이 보면 세타는 탄젠트 분의 1에 A분의 B잖아. 요놈을 우리가 탄젠트에다가 마이너스 2승을 붙이는 거야. 이해했어? 왜 이 결과가 나오냐? 2분의 1은 뭐다? 2의 마이너스 1승이야. 알겠어?
쓸 때 예? 2의 마이너스 1승이 뭐 같다? 2분의 이것도 다 계산기가 알아서 해줘. 그러면 여기서 사인 세타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표시된 것은 우리가 직각좌표인데 이거를 삼각함수로 표시해 볼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가?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절대치 A 이렇게 있어. 그러면 A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 그러면 자 보자. 아까 복소수는 어떻게 표시한다고? 실수 없어. A 플러스 JBG 맞아? A가 뭐야? 실수. A 값을 집어넣어봐. C C 코사인의 세타 더하기 J의 B가 뭐야? C 사인의 세타가 되겠지. 그러면 뭐로 묶을 수 있어? C로 묶을 수 있잖아. 그러면 뭐가 돼?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J의 사인의 세타가 되겠지. 네. 아? 예. 이게 무슨 뼈? 무슨 표시법? 삼각. 삼각함수 표시법. 너희들은 직각좌표 표시법하고 이 삼각함수 표시법은 꼭 이해하고 있어야 돼. 예? 직각좌표하고 뭐를? 삼각함수 표시법을 이해해야 된다고 너희들이.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복소수는 이렇게 너희들이 주어졌지만 다 뭐로 한다? 계산기로 할 거야. 알겠어? 예. 자, 그러면 너희들이 계산한다고 해서 만약에 어떤 값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이렇게 주어졌다 하자. 그러면 수학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겠지. 3 플러스 J4에 3 마이너스 J4에 3 마이너스 J4 이렇게 해야 돼. 계산적으로. 이해했지? 근데 이거를 미련하게 모두 계산하자 그 말이에요. 계산기가 하면 되지. 이해했어?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25분의 3 마이너스 J4가 나오겠지. 근데 계산기로 쳐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25분의 3 마이너스 25분의 J의 4 이렇게 나올 거라. 나온다 하면. 근데 이 과정이라는 자체가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는 건데 모두 머리 아프게 하냐 그 말이야. 그래서 뭐를 사라? 공학계 계산기를 사야 돼. 알겠어? 다음 주 올 때 사갖고 와야 돼 다. 그래야 가르쳐 줄 거 아니야. 또 계산기도 가르쳐 줘야 돼 또 계산기. 잠시 쉬었다가